안녕하세요.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다시 보기 정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가 2,740건이고 김지영 성이 많이 늘어 1,284건이 되었습니다. 피인장 242건, 봉라이 203건, 봉탑 90건, 떠인인 88건, 벤제 79건, 카잉화 78건, 하노이 63건으로 남부와 하노이 모두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30일 6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19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7월 29일에는 20만 8,040도지의 접종이 시행되어 1차 접종자 498만 3,500명, 2차 접종자 54만 6,400명이 되었습니다. 7월 27일에서 29일까지 8개 성시에서 159명의 신규 코로나19 사망자가 추가 기록되었습니다. 호치민시 보건부의 백신 추가 할당 건의. 금일은 호치민시 5차 예방접종 1주차입니다. 백신 접종 진도를 앞당기기로 확정하여 시는 보건부의 백신 할당량을 추가하고 많은 사람에게 접종할 수 있게 과정과 라인업을 간소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시가 할당된 93만 도즈 중 7월 22일 14시부터 25일 12시까지 17만 여도즈를 접종하였으나 27일까지 약 30만 도즈를 접종하며 2일 만에 13만 도즈 접종으로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이제 약 60만 도즈가 남았으나 시의 예상은 매일 10만 명 가능으로 보고 있어 접종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호치민시 등록 인구는 899만 명이며 이 중 699만 명이 18세 이상이고 1차 접종자 97만 7,418명, 2차 접종자 6만 2,234명입니다. 다만 하노이 실제 추정 인구 805만 플러스 알파, 호치민시 실제 추정 인구 1,300만로 보고 있어서 보도 내용만으론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댓글에는 백신 수가 적으면 세대당 외출 가능하게 한 명은 주사해줘라도 있고 호치민시에 우선 접종하게 해줘라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데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베트남 경제 버팀목인 것도 사실인지라 저도 공감합니다. 응우엔 수원 폭 국가주석, 나노코백스 백신 조기 승인 보건부의 요청. 7월 29일 오후 업무에서 응우엔 수원 폭 국가주석은 보건부의 나노젠, 사가 나노코백스 백신을 일찍 생산하고 공식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15대 국회 1차 회의가 끝난 29일 오후 의무엔 수원 폭 국가주석은 호치민시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통제 업무를 시찰하는 중입니다. 15시 30분 폭 국가주석과 의무엔 반된 호치민시 당서기는 호치민시 홍문현 홍문 1번 구역 KPL-10으로의 봉쇄구역을 방문해서 울타리 너머로 이야기를 나누며 인사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왜 여길 갔느냐면 베트남은 국가주석도 국회의원 겸직할 수 있는데 현재 의무엔 수원, 폭 국가주석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호치민시 구치현과 홍문현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 오후에는 나노코백스를 연구 중인 나노젠 생물학기술 주식회사를 방문해서 자국산 백신의 조기 승인 이야기까지 전개된 모양인데 글쎄요. 댓글은 찬성의 변도지만 적어도 제 주변 현지인들에게서도 베트남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건부가 갸웃하는데 검증도 뛰어넘고 승인하라고 하면 저는 일단 안 받겠습니다. 병목 해제, 필수품 그저 식료품으로만 이해돼. 7월 28일 오전 호치민시 12군 뜀팟 운송사 사장 응우엔 응욱타임씨에 따르면 호치민시에서 빈지엉 성에 화물을 배송하고 푸꾸엉교로 돌아올 때 운전자가 음성 확인서 벤갓 배송 영수증 같은 문서를 제시했음에도 필수품을 운반하지 않은 채 차가 비어있다는 이유로 제지당했습니다. 베트남 케미컬 로지스틱스 영업실장 의무인 반 륵씨는 판지 상자 및 포장재를 만들기 위한 종이 롤 원자재를 운반하는 트럭이 DT747로 검은소에서 필수품이 아니라며 통과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외 호치민시 교통부 책임자는 경트럭는 QR코드 등이 부착된 경우 24시간 운행 가능하도 대형 트럭은 8시부터 16시까지, 20시부터 이일 6시까지 노선에 따라 운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가 발급한 인지증서는 8월 1일까지 호치민시 내에서 자동 기일 연장되며 시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베트남 육로총국에서 발급한 인지증서는 기재된 시간과 경로만큼 유효합니다. 필수 인정한 생산 자재품에 알루미늄은 또 안 들어가 있어서 곤란한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마트, 쇼핑몰의 온라인 주문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검문소나 고위험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타 지역의 주문 수락을 판매자가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3. 현장 공장 안전장소에서 어떻게 발병지로 변했나? 3. 현장 모델 적용 가능한 사업주들은 기업들의 우러름을 받았지만 1개월 후 많은 확진자가 발견될 때 가시방석에 앉은 듯합니다. 시행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3현장을 적용한 남부의 많은 공장들이 내부 발병에 직면하고 사업주들은 생산 불가, 확진자 치료 미완료에 끼어 있습니다. 비에탕진스는 감염원을 추적하니 8일 전 공장 건너 주스 판매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모르게 외부와의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100% 막기도 힘들고 신속 검사의 정확도도 떨어져 파악이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이에 대해 의무엔티뚜엔 마이 베트남 섬유의류협회 부총서기는 3현장에 집중된 근로자의 예방접종을 우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7월 29일 정오까지 빈지엉성의 150개 기업, 띠엔당성의 공단과 클러스터 구지역은 많은 감염 사례가 발견되어 3현장 식사 숙박 생산 시행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 댓글들도 흥미로운데 이외의 지침 16호 적용 후에 담 넘어 주스 판매와 준마가 왜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위 박링 박장성과 같이 완전 격리하고 방역 절차 100% 준수해야 합니다. 전략이 좋아도 근로자가 외부인 주스를 사면 패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북부가 수도 근처라 FM에 더 철저해서 백신 공급처 수배 가능 4개 협회, 정부 수입 절차 지원 요망. 협회들은 UA그룹에서 백신 공급처를 찾았으며 정부가 수업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한 협상을 원합니다. 이는 섬유협회, 재화 및 핸드백협회, 전자기업협회, 호치민시 목공업 및 미술공예 협회의 제안 중 하나입니다. 현재 4개 협회가 UAE 왕실 전략적 파트너로부터 적극적으로 백신 공급처를 찾았습니다. 7월 13일 주UAE 베트남 대사관은 그들의 백신 공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그룹과 공조했습니다. 일단 어디 백신인지도 설명이 없지만 대사관이 확인한다고 하니 검증은 할 수 있겠지요. 해당 4개 산업 수요가 증가했고 수출액 연간 1,500억 달러로 베트남 수출액의 60%가 차지하지만 대규모 인력 산업들이라 정부 지침인 3현장이나 일공동출 근로의 지정을 시행하지 못해 90% 이상의 기업이 휴직 중입니다. 백신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네요. 코로나19 4,992건 추가. 보건부는 30일 오전 5건의 해외입 사례와 전국 20개 성시에서 4,987건의 사례를 기록했으며 그중 987건의 지역사회 내 감염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아직 상승세가 있는 듯합니다. 호치민시만 보면 또 조금 진정세인 듯도 하네요. 옌포 시장 검문소에 검문 통과 요구하며 행패 부린 부부, 최대 처벌. 어제 소개한 기사인데 인당 벌금 300만 동밖에 안 되네요. 물론 방역에 대한 부분만이고 공공질 석유란 죄는 추가 수사 중입니다. 다만 다리 꼬고 조사받는 게 별로 반성하는 거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VTV가 전지사 사진 퍼다 실어도 되나 보네요. 등록 없이 화이자 백신 접종 자랑한 미녀, 1250만 동 벌금형. 7월 29일 정보통신부 감사관은 부푸엉 아잉에 대해 SNS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행정위반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속 이슈가 되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나저나 초반엔 기자라서 백신 접종한다더니 직업 소개가 자영업이네요. 프리랜서 언론인이라는 건가. 대충 알 수 없는 병원에 누군가가 처벌받았다고 끝내려다 잘 안 되었나 보네요. 속보정부 7월 30일 0시부터 상품 유통 완화 및 물품 운송 차량 검문안내. 레반타잉 부총리는 검문소에서 건설 생산 수출입 소비를 위한 운송업체에 유효한 QR코드 식별 인증서가 있는 차량은 검문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차량에 QR코드 증명서가 없거나 있지만 기한이 만료된 경우 부총리는 의료신고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만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6만 도즈 추가분 떤선얏 공항 도착. 7월 29일 오전 호치민시 떤선얏 공항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추가분 65만 9,900도즈가 6번째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이상한 조언. 비 오는 날 집 보러 가라. 비 오는 날 봐야 누수나 침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누수가 있고 지하 주차장 침수 여부가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 좋다는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하노이, 배달원 1만 4천여 명 영업 허가. 하노이시 교통운송부는 1만 5천 명 이상 등록자 중 14,270명의 배송업체 배달원 확인 코드를 발행했습니다. 마트 고용 배달원 외에 그랩 등의 공유 우출 기사도 배달원으로 참여하여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필수품, 우편, 택배 운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빈그룹, 화락의 백신 생산 공장 설립. 빈그룹의 백신 공장은 시 지침 17 시행 시기 중 운영 가능한 긴급 핵심 프로젝트 목록으로 막 승인되었습니다. 빈 스마트 연구 및 생산 주식회사가 투자주인 하노이 타이톳, 현 화락 하이테크 공단에 건설돼 백신 공장 프로젝트입니다. 빈그룹은 최근 미국 아크투루스사와의 코로나19 백신 기술 이전 협상에 접근하여 올해 8월에 베트남에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엔 안 나오지만 아크투루스 테라퓨틱스사는 샌디에이고에 본사가 있는 희귀질병 치료제 개발 기업인데 작년 12월 말 나온 자사 백신의 임상시험 데이터에 사람들이 실망하여 주가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좋게 해석하면 그래도 mRNA 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 이걸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선 좋은 투자일 수 있겠습니다. 7월 29일 18시 업데이트한 박민성 전체 코로나19 지도입니다. 확진자 수 0건입니다. 박장 새로운 정상으로 복귀. 지역사회에서 확진자 미발견 17일 만에 박장은 7월 29일부터 새로운 상황의 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박장성 인민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체 성에서 지침 19호 적용을 중단했습니다. 10개 현시 중 8개소에서 지난 22일간 지역사회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라오케, 술집, 영화관, 노점상 등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영업은 계속 중단됩니다. 공단의 13만여 명의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성은 모든 공장과 기업에 현지 의료진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근로자 검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생산부서는 코로나 안전팀을 유지하고 관리 데이터를 갱신하며 정기역학조사 및 공장 출입 시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업체는 폐쇄됩니다. 해당 지역 근무하고 전염병 지역 거주 전문가 관리자 및 근로자는 재택 근무하거나 숙소를 마련해야 하며 매일 출퇴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방은 5,700여 명의 감염을 기록했으나 거의 99%의 확진자가 퇴원했습니다. 아직 치료 중인 65명은 경증 무증상 확진자입니다. 박장성, 근로자 접종에 백신 50% 사용. 7월 22일부터 중앙정부가 할당한 2만 도지의 백신을 박장성은 50%를 근로자 접종에 사용합니다. 7월 28일 비에덴 현번중 공단의 뉴잉 인터커넥트 테크놀러지사에서 수백 명의 근로자와 노동자가 예방접종 구역에 있습니다. 이 기업은 박장성이 전염병의 영향으로 일시 운영 중단한 후 업무 복귀한 첫 번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기업은 박장성에서 1,300도지의 백신을 할당받았습니다. 뉴잉 사장 한푸엉지앱은 전 임직원을 대신하여 박장성과 정부에 감사합니다. 박장성 질병통제센터 부국장인 렛디엔 꾸엉은 성 근로자들에게 배포되는 1만 도즈분에는 미국이 지원한 모더나와 화이자가 포함됩니다. 나머지 1만 도즈는 방역 최전선 부대와 공단 외부의 근로자를 위해 사용합니다. 다낭시 20시부터 이길 6시까지 주민 외출 제한 제한. 7월 29일 저녁 다낭시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및 통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판반선 다낭시 인민위원회 사무차장은
20시부터 이길 6시까지 외출, 식음료 판매, 인프라 공사를 금지하는 제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지침 16호 이상의 조치를 생각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네요. 물론 다낭도 하루에 51건 신규 감염이 발견되어 비상대책을 세우는 중입니다만 그래도 식음료점의 포장 판매 자체는 허용하는 제안이네요. 응우엔 타잉퐁 시장 호치민시 8월 1일부터 2주 더 견고한 지침 16호 지속할 수도 있어. 7월 30일 오전 회의에서 호치민시 응우엔 타잉퐁 시장은 6시에서 18시에 총리 지침 16호를 꽉 조이는 조치들을 적용하여 8월 1일부터 2주 더 지침 16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낮에는 아직도 태연히 외출하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이네요. 총리 지침 15호에 기반한 시 지침 10호를 시행할 때 지침 19호 적용 시기보다 감염 건수가 6.1배 증가했으며 지침 16호를 적용하니 시 지침 10호와 비교해서 하루 평균 7.7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침 16호 적용을 지속하자 평균 감염 속도는 감소하기 시작해서 겨우 1.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봉쇄 자체가 효과는 있긴 하다는 말이네요. 그랩의 로고와 날인된 가짜 이동카드 매물나와 호치민시에서는 그랩의 로고와 인감이 있는 이동카드를 1만 동에 판다는 사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보통신부의 그랩사 확인 결과 가짜라고 합니다. 별별 사기가 다 있네요. 배달원, 지역 간 이동 봉쇄 지역 배송 가능. 7월 28일 시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지침 16호 시행 중 이동통제 관련 규정으로 호치민시의 배달원은 봉쇄격리 지역, 의료시설과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지역의 군현 행정 경계를 넘어 배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식별 코드가 있는 명판과 20cm의 진한 녹색에 흰색 글자로 10%라고 쓴 팔찌를 차고 6시부터 18시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7월 29일 호치민시 공상부는 보건부와 군현, 투득시 인민위원회에 문서를 보내 배달원의 우선 접종을 제안했습니다. 백신은 한정되어 있고 우선 접종자만 늘어나네요. 사실 누구든 우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만. 속보 투득 정신질환자요양센터 신속검사 양성 사례 240건. 7월 29일 오후 노동보훈사회부의 호치민시 노동보훈 및 사회부 국장 레밍턴은 12명 직원을 포함한 신속검사 양성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빈찬현 레밍수원 마을 10번 지방도로 F42의 센터에는 7월 26일부터 1103명의 환자가 관리와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노이나 호치민시나 전부 연장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연장된다고 해도 그 끝은 곧 올 겁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 맞으시길 바랍니다.